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국은 1심 2심에서 징역을 받고도 국회 배지를 달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국은 유죄가 판결되었고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곧 시작됩니다. 대법원이 이미 사건이 배정됐습니다.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국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량과 추징금 6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형량이 1심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조국은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없이 하는 유감 표명이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면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범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는 동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사의 논리에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송구하다. 지난해 12월 18일 결심 공판 등 사과의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함께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없는 유감 표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에 재판부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과 관련해 형량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대학원의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에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이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도 밝힌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할 양형요소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하는 동안 필기를 하며 듣던 조국은 선고가 진행될수록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상기돼 갔다. 양형 이유를 듣는 동안 두 손을 모아 쥐고 듣다가 양형 조건에 변경이 없다는 말을 듣고 눈을 감기도 했다. 40분간 이어진 선고 끝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며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는 정 전 교수의 집행유예 감경 이유에 관해 설명을 듣는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짧게 속닥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11일 결정됐다. 4월 10일 총선에서 조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날이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조국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 3부에 배당했다.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 1위부 재판장으로서 정경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조국은 1위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고 한다. 배당 전까지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고 전해진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은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 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건이 다른 소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을 제외한 3명의 대법관만이 심리에 참여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조국 사건은 단순하기 때문에 곧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이 조 대표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면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하급심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리 판단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점도 조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딸 조민 씨도 1심에서 입시비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국은 확정된 형만큼 복역해야 하고 의원직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사면이나 복권되지 않는 한 출소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일례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연말 복권 없는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28년 5월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조국혁 신당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다만 황운하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의 80%를 채우고 물러났다. 지금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순간이다. 지금 조국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재판장에 들어가면서 유세를 방불케 하는 입장문을 읽고 하더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난 뒤에 재판장에 들어갈 때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아주 몸을 낮춰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은 본인과 관련된 재판 파기환송심이 있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거나 아니면 재판 지연 전술을 펼 것 같은데 우선 파기환송심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인도 이미 똑같은 혐의로 확정받았고 그래서 지금 조국이 기피나 회피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조국은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일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실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가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국은 재판이 임박했고 감옥에 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재명과 조국이 지금부터는 강력투쟁을 하면서도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여론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여기에 사법부 윤석열 정부는 엄격하게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